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설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설 연휴는 아무래도 대체 휴일이 없었던 관계로 약간 조금 짧은 느낌도 났던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대체 휴무가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설 연휴 때는 대체 휴무가 따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한 이틀 정도 더 휴일이 있었죠. 네, 목금해서 다소 휴일이 좀 짧은 감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충분한 휴식의 시간을 그리고 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다시 한번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 개개인마다 뜻하시는 바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약간 좀 목이 잠겼죠. 네, 저녁에 뭐 치킨에 간단하게 치맥을 좀 하고 또 소파에서 잠이 들어 버렸는데 또 새벽같이 눈이 떠져 버렸네요. 뭐 지금 시간이 새벽 4시가 조금 넘었는데 어차피 일찍 일어난 거 영상 찍고 운동 좀 갔다가 아침에 조금 더 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연휴 때 시골에 따로 내려가질 않아서 네, 서울에서만 보냈었는데 예전 같은 추석 분위기는 많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뭐 이런 사회적 현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쉽기도 하지만 또 나름의 충전 시간을 또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가 휴장을 하고 있는 동안 해외 증시는 굉장히 뜨겁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미국 증시 연이틀 네, 상승세를 달렸고 네, 신고가를 갱신을 했으며 비트코인은 머스크발 이슈로 5천만 원을 경신하더니 또 미국의 이 은행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유통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었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환율까지 급락 마감을 해 주었죠. 전반적인 이 제반 사항들은 국내 증시가 그동안 짓눌렸던 부분에서 네, 수급이 개선만 된다면 상방으로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도 있는 대외적인 환경은 많이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휴 전 그리고 옵션 만기에 대한 우려가 연휴 전 사람들로 하여금 관망 심리들을 만들었고 이러한 부분이 시장을 짓눌렀다면 네, 이러한 수급이 조만간 다시 시장에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한 2주 정도 시장을 바라보면 거래대금이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증시가 많이 밀렸습니다. 거래대금도 굉장히 줄어든 가운데 연기금의 연이은 매도 공세 속에서 네, 국내 증시가 계속 힘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할까요? 국내 증시를 뭐 한 20년 정도 쭉 수급 차트를 놓고 보면 기관은 단 한 번도 네, 고점에서 매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수급을 이제 코스피 지수라든지 수급 차트를 쭉 펴놓고 고점에서 기관이 매도를 해서 시장이 폭락이 나온 시장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이런 부분이 약간 이래서 기관이 고점을 만든다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비록 연기금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고 또한 뭐 기관들의 이 들쭉날쭉한 이 매수세 속에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지만 이런 부분은 결코 시장의 고점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관은 태생적으로 시장의 고점을 만들고 외국인은 추세를 만드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관이 어느 정도 던진 이후에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강세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뭐 여기에서 조그만의 대비를 한다면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환율의 움직임과 거기에 더해서 급격한 금리의 인상이 단행이 됐을 경우에 익싯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전까지는 아직은 시장 긍정적으로 놓고 해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요일 우리 시장 보면 비록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주도주권들의 수급은 다소 약했는데, LG전자, 카카오, 현대차 그룹주도 상대적으로 많은 반등을 해주었고요. 전반적으로 지수가 반등하면서 아래꼬를 달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월요일은 수급적인 개선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도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매수를 했던 종목이 카카오였고, 금요일날은, 그러니까 수요일날은 또 공략을 했던 게 LG그룹주를 좀 공략을 해서 일단은 들고 넘어갑니다. 제가 수요일은 오전만 시장을 대응을 해서 오후에 시장이 급반등할 때 약간 좀 아쉬움도 많았던 금요일인 것 같아요. 종목군들이 대부분 강하게 반등을 하고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좀 진행이 됐죠. 시장에 9천억 가까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7천억 가까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 막판에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려 주었는데, 사실 외국인의 주체가 시장에 들어온다면 좀 더 시장에 강한 반등이 나올 거고, 주말 사이 여러 가지 시장에 이슈들이 많은데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수요일 쿠팡 관련된 동방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나스닥 상장 추진 이슈가 이미 시장에 사전적으로 돌았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상한가를 만들었다고 치면 33조 기업가치 이슈가 나온 동방은 월요일날 접근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00원대 있던 종목이 7,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상승하게 되면 만원을 터치하는 구간에 가겠죠. 그 만원이라는 구간, 라운드 피겨라는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주가에서는 또 단기 고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당한 거 잡는 거는 약간 위험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사실 이 쿠팡, KCTC 관련된 종목분들은 사실 물류를 담당하고 있지만 쿠팡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약간 과소평가를 했는데 좀 많이 아쉬운 종목들이 됐고요. 주말 사이 또 일본에 7.1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 쪽에서 또 반도체 이슈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삼성전자의 이 퀄컴 1조 원대 수주 이슈와 IT 반도체 수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간 많이 눌려있던 IT 반도체 반등도 월요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수요일 시장 LG전자 그룹주를 공략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를 최근에 이제 대형주의주의 수급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NC소프트를 공략을 하고 DB하이텍을 공략을 하고 카카오를 매매를 했다가 어제 매도를 했죠. 그리고 LG전자를 다시 들어갔는데, 일단 장중에 수급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이야기가 애플카 생산 가능성 보도가 나오죠. 즉 LG전자와 합작사가 이제 출범한 마그나, 그러니까 캐나다 마그나사가 이제 애플카를 제외하더라도 BMW라든지 GM, 그 다음에 독일의 이제 벤츠 등등까지 외주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은
애플카와 이런 생각하는 구도가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또 이슈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LG전자 자체도 미국 포드, 미국 GM에 구동 모터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강하게 월요일날 시장의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강력한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흐름이 양호하게 바뀌고 있는데 이따 이 부분은 차트를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투자 이슈는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종목군들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바이든 또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상화폐주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상화폐 금액이 많이 올라서 위지트, 그 다음에 뭐 M&A 이슈까지 있는 비덴트, 그리고 기존의 업비트 대장주 우리 기술 투자까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섹터 단기 바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타점을 잡기가 약간 좀 애매한 구간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는 매매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종목군들 한번 체크하면서 시장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요일날 카카오를 매매를 했었고요. 카카오를 조금 빨리 파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마무리가 졌는데, 생각보다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한 상승 속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제 목표가 자체가 47만 7천원, 즉 직전 고점을 목표로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위에를 못 봤는데 오후장 이제 시장을 안 보는 순간 돌파가 한 번 더 나오면서 강한 상승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여주고, 최근에 이런 수급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월요일날은 아마 LG전자에서 그런 흐름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만들어진 이 윗꼬리 악성 매물대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악성 매물대 등이 있죠. 이런 악성 매물대,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아일랜드 갭이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아일랜드 갭들이 있는데, 이 구간을 제가 볼 때는 월요일날 갭을 동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초가부터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LG전자는 금요일날, 수요일날 이제 이 구간에서 좀 잡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두 번 매수를 좀 해서 일단 아마 월요일날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 굉장히 높은 구간이지만은 시장의 주도주기 때문에 주도주 관점에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한 가운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이러한 매물대를 돌파하고 반등을 하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의 흐름을 지켜볼 수 있고, 여기에 LG 이노텍 또한 3등주 정도 성격인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적 부분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LG 이노텍까지 트리오를 함께 보는 전략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죠. 삼성전자 사실 기다리는 구간은 정확히 60일 이평선의 첫 자리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사실 줄지 안 줄지가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보통은 이런 우량주 단의 종목군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저가를 이탈하면 투매를 한번 불러주죠. 차라리 이 저가를 한순간만 깨주면 바로 저는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매일같이 연기금이 수천억을 삼성전자에서 팔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대부분의 수급은 삼성전자가 5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삼성전자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순간에는 멈추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연기금 물량이 좀 바닥이 나면 다시 삼성전자는 강한 반등을 해줄 것 같고, 최대한 이런 구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기다리는 자리일 거예요. 이 자리는 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다 보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평선의 첫 자리가 왜 중요하냐, 이런 구간이죠. 여기 이런 자리에서 2019년도에 갭으로 돌파하는 이 갭의 첫 자리라든지 이평선의 첫 자리라든지 21선의 첫 자리라든지, 이평선의 첫 자리는 극대형주, 초대형주 안에서는 굉장히 잘 들어맞는 매매 방법이기도 합니다. 갭의 첫 자리, 돌파 갭이 나왔다면 이 갭의 첫 자리가 되겠죠. 이 갭의 첫 자리, 첫 자리, 이런 구간에서의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매매가 된다면 비교적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거고요. 이러한 첫 자리를 공략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두 번째 자리는 항상 위험합니다. 첫 자리 오케이, 두 번째 자리 보수적으로, 여기 깨지면 여기 첫 자리겠죠. 근데 이때 뭐가 터졌냐,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서 문제가 됐는데 단 한 번의 반등은 나와요. 121선에서 첫 자리 반등, 다시 깨면 이탈. 그렇듯 이평선의 첫 자리, 초인류 기업에서 나오는 첫 자리는 아주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삼성전자는 기다려서 한 번 정도 매매해 본다면 저는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첫 매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 기다리고 있는데 자리가 잘 안 오죠. 일단은 여기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2월 아마 26일이었던가 2월 달에 eGMP 관련한 아이오닉 5가 이제 공개가 되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죠. 그 일정에 맞춰서 한 차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주도주다라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월 중에 나오게 될 이 수소 일정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죠. 그동안 수소의 대장주는 효성 첨단 소재였어요. 탄소 섬유로 지금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가 수소의 대장인데, 수소 로드맵 2.0이 나온다면 수전해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겁니다. 수전해 관련된 수소를,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국내의 최대 규모는 효성중공업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의 눌림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겠죠. 뭐 얘가 이제 1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서 11선의 첫 자리 정도면 저는 좋은 매수 타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기다리는 매매를 저는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도 바닥권에서 계속 지지부진하지만 이미 돌파의 흐름이 다 나온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스, 즉 국제 유가와 LNG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구간 안에서 완벽한 정배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장기 평선 또한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21선이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이런 자리에서의 이런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죠. 더 이상 이제 가스공사도 가스공사가 아니라 수소공사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우기술, 다우기술은 키움증권의 최대 주주죠. 키움증권의 최대 주주고, 사실 이제 제가 약간 착각을 했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 분기 실적 발표는 마감일로부터 45일인데 4분기는 제가 깜빡했어요. 4분기는 90일입니다. 1년을 마감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2배로 마감 기한을 줍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는 3월 30일 전까지
대신 이날 결산도 다 해야 돼요. 결산 발표도 이날 해야 돼서 4월 30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라든지 분기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뭐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빨리 공시를 합니다. 빨리 공시를 하는 거고요. 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좀 늦게 나오는데 최소한 3월 초까지는 실적이든 뭐든 다 나와야 네, 좀 안심하고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감사 보고서, 분기 보고서 이제 나오는 시점에서는 철저하게 호실적 위주의 종목군들을 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다우기술 또한 이 올해 이 시가총액이 1조 1,800억이죠. 뭐 연결 기준에서 보면은 네, 연결 기준에서 보면은 5조 2천억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9,500억. 이 부분은 키움증권의 영향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별도 기준에서도 이 기업이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 기준에서도 보면은 별도 기준에서도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죠.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서 아마 올해 별도도 여기 한 150억은 찍힐 것 같아요. 서버 증설이 있었기 때문에 뭐 130만 찍히더라도 작년 기준에서 바라보더라도 뭐 최소 20% 이상의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별도 기준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늘었죠. 매출로 따지면은 평균 뭐 600억 잡고 1200억이면은 2400억이니까 매출 부분에서 10%, 별도 기준에서도 10% 이상의 상승이 있었고, 연결에서는 대폭 상승이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레벨업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일단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충분히 이 거래량 이후 감소하는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갭 구간에서의 흐름이라 이제 21선을 기준으로 방향성이 곧 정해질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우기술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월요일날 쿠팡에서 이제 이슈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겠죠. 쿠팡에서 이슈가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하고 크게 올라갈 건데, 이미 바닥 구간에서 네, 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이 대칭 수열이라는 것도 있어요. 박스권을 돌파한 크기만큼 주가가 거의 반등을 했다라고 쳤을 때 월요일날 8,000원 이상 찍게 되면 아마 8,000원 이상 찍겠죠. 네, 갭이 뜨게 된다면 전부 다 오버슈팅으로 저는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오버슈팅 같아요.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네, 관망이 저는 좀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셀리버리의 흐름 빵, 빵. 근데 만약에 동방이 월요일날 갭을 안 들었을 때 예, 흐름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갭이 낮으면 오히려 한 번 정도 위로 치고 죽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시장 보면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개별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보면 이트론이 연속 지금 3일 상한가 갔죠. 하루, 이틀, 3일, 연속 3일.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왔으니까 300원짜리 주식이 이제 730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고, 이에 따른 이수앱 지수까지 상한가에 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지트, 이 가상화폐 관련했는데 얘 또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고, PB파마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3일 동안 1조씩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장이 좋아진다면 또 밀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 속에서 이런 종목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걸리면 매매를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차적으로 39,000원 아니면 이런 갭의 하단 구간까지 음봉이 3개 나온다면 네, 철저하게 물량을 받고 보는 게 좋고, 과거 종목군들을 한번 봐보면 뭐 얘도 분할 상장하고 엄청나게 올라갔죠. 얘는 엄청 강했던 애고, 두산 피어스를 한번 볼까요? 같이 올라가서 좀 더 약했던 애인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이후에 이 갭의 하단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거. 그리고 신규 상장, 신규 상장 종목을 뭐 좀 몇 개만, 40일 몇 개만 하나 잠깐 본다면, 최근에 좀 강하게 올랐던 게 석경 AT라는 종목이죠. 네, 얘도 상장하고 강하게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떨어질 때는 이게 이제 이 하루 이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 조정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갭 구간에서 PB파마도 마찬가지겠죠. 엄청난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구간에서 매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45일이니까 한 60일로 좀 넓혀서 종목을 봐볼까요? 알체다도 강했죠. 알체라도 강했고, 의미 있는 구간들, 네, 이런 갭 구간, 네, 적어도 이 갭 구간에서 얘도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올라왔으니까 이 의미 있는 첫 자리에서의 반등, 여기에서의 반등, 그 다음에 이 지지와 저항이 뭉쳐있는 구간에서 강한 반등이죠. 여기서 이 정도면 거의 30% 올라갔을 반등이 나왔을 거예요. 이 자리가 거의 22%이기 때문에 20% 이상의 상승 자리가 나온 자리죠. 이렇듯 신규 상장주는 의미 있는 구간을 알고 덤벼야 됩니다. 철저하게 의미 있는 구간을 알고 덤벼야 먹을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얘도 상가에 갔다가 지지부진하고 결국 밀렸는데, 이 갭이 있는 구간이죠. 의미 있는 구간, 갭이 있는 이 구간에서의 돌림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종목. 그다음 명신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명신산업도 여기 설정해 놓은 이 자리,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는 생각보다 많이 밀려요. 이 갭에 적어도 이 갭 구간, 적어도 이 갭 구간, 갭 구간, 갭 구간 몇 개만 돌려봐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겠네요. 최근 제일 강했던 종목 몇 개 없습니다. 최근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으로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속 상한가를 갖고 눌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의미 있는 구간을 찾는다면 뭐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종목에서 예, 흐름을 봐야 되는데, 뭐 여기까지 내려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이 자리까지도. 그러면 뭐 26,000원 선에서 본다든지, 아니면 PB파마를 공략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장 강한 종목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가장 보수적으로 본다면 뭐 이런 자리 떨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얘는 공모가를 하회했던 종목입니다. 공모가를 올렸다가 다시 공모가 이하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간다면, 그게 뭐가 됐었냐, 과거 박셀바이오가 그런 종목이었죠. 네, 공모가 이탈하고
네, 공모가 회복하고 미친 듯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한번 머리에 놓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하루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